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시사 내용은 출산율이에요. 어저께 말했죠. 자, 제목을 끝이 보이지 않는 출산율의 하락으로 정했고, 선생님 빨리 결혼해서 애 낳으세요. 선생님 애 낳고 싶죠? 자, 7명 정도? 소제목으로 선생님이 아래 작은 글씨로 뭐라고 적어놨어요? 정해진 미래. 정해진 미래. 정해진 미래. 선생님이 왜 정해진 미래라고 소제목을 정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결혼해서 100명을 낳으면 될 거예요. 100명? 그러려면 저기 아랍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부 이거 다수제가 있는? 선생님이 낳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아내가 낳는 거지. 선생님이 아. 100명 낳아.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기 네. 보면 아 배고파. 자, 2019년 뉴스인데 2019년 뉴스인데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8명이다. 여기 2020년 작년 합계 출산율이 0.92명이다. 그 다음에 이게 2021년이죠. 0.84명이다. 그래서 0.98명, 0.92명, 0.84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 근데 어떻게 심지어 출산율이 세계 최저. 한국이다. 우리나라 최고 기록. 거의 올림픽 레코드죠. 올림픽 레코드. 세계 최고 기록.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왜 한 명 아래가 중요한 거냐면 한 명 아래로 가게 되면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왜냐면 봐봐. 너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시잖아. 결혼하셔가지고 이 사이에서 자녀가 아기가 한 명 나오죠. 네. 이게 1이에요. 출산율이 1이야. 1. 그리고 여기도 다른 가정이 있겠죠. 다른 부모님이 있죠. 다른 부모님이 또 애를 낳아요. 한 명만 또 낳으시는 거야. 그럼 이 둘이 또 결혼을 해. 그러면 또 한 명을 낳아요. 그러면 가족 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 4명에서 2명에서 한 명으로 줄고 있죠, 지금. 그럼 이게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유지가 두 되려면 명이나. 낳아야 돼. 최소 몇 명을 낳아야 돼? 2명. 그렇죠. 2명. 이렇게 한 부모가 2명을 낳아야 돼요. 그치? 2명을 낳아서 여기도 똑같이 여기 자녀가 2명 있겠죠? 인자야 너네 엄마한테 빨리 애 그러면 여기 둘이 또 결혼해서 2명을 낳고 이래야 유지가 된단 말이야. 4명, 4명, 4명이. 그치?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내려가서 어머니가 인구 소멸 국가로 들어갔죠. 세계 첫 진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OECD 국가 알고 있나요, 여러분? 세계의 어떤 지표를 내기 위해서, 통계를 내기 위해서 대표로 국가가 들어가 있는데 그 OECD 평균이 1.63명이에요. 평균적으로 1.63명씩 낳고 있는 거야, 가정에서.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혼자 여기 뚫고 내려갔죠? 자, 애들이 집중을 안 해요. 계속 뭐 무슨 이상한 걸 해. 또 차원호 보고 이상한 있죠. 걸 해요. 네. 차원호 그만 보고 이걸 보세요. 알겠죠? 나중에 알아. 트와이스를 보고 자, 있어요. 합계 출산율 추이가 이거 그래프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게 60년대예요. 60년대부터 2020년대. 자, 쭉 보면 우리나라 60년대에는 6명씩 낳았죠? 6명씩 낳았어요. 한 가정에서. 그래서 막 여러분 할아버지 보면 할아버지의 큰 할아버지가 있고 작은 할아버지가 있고 뭐 작은 할아버지가 있고 큰 뭐 고모가 있고 막 이러는데 요즘 그런 거 없죠. 선생님만 해도 선생님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 친구 중에 삼형제가 많았어요. 삼형제, 삼남매, 세자매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 뭐야? 외동이 많죠. 그리고 많아봐야 2명. 이런 집이 많죠.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5명인데도 있던데. 8명인데도 있어. 있죠. 있는데 흔하지 않죠. 이거는 표로 나타낸 건데
1위 국가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3명씩 낳고 있습니다. 정말 건강한 나라라고 볼 수 있죠. 3명씩 낳고 있고 우리나라는 0.98명. 지금 37위에 거의 랭크돼요. 한 명도 안 났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라이벌, 평생의 라이벌 누구 있어? 일본. 일본도 1.42명으로 유지는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보다 많은 걸로 이미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네. 데드크로스라고 불러요. 어딨지? 데드크로스는 뒤로 보냈나 보다. 저런 거 쓸 바에. 데드크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데드크로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봐봐. 여기 20년도에 몇 명 태어났어요? 오른쪽에 보면 27만 2천 명. 27만 2천 명이 태어났죠. 근데 이거는 네. 사망자 수를 조사한 거예요. 사망자 수치인데 2020년도에 몇만 명 죽었어요? 30만 5천 5천 명. 명. 30만 명이 죽었죠.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5명이 죽고 한 해에 4명이 태어났어. 그럼 인구는 몇 명이 줄겠어요? 한 명. 한 명이 명. 줄겠죠. 마이너스 한 명이죠. 네. 이해돼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여기 30만 명이 작년에 죽었어요. 죽었다고 이제 조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27만 명이 태어났어. 그럼 몇만 명이 지금 줄었죠, 우리나라 인구가? 3만 3천 명. 3만 3천 명. 3만 3천 명 정도가 줄었겠죠. 네. 그러니까 점점 이런 추세로 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네. 네. 이걸 보고 데드크로스라고 해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데드크로스라는 게 의미가 없었던 게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인구가 점점 늘어났죠. 선생님이 학생 때만 해도 막 4천만 명이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는 4천만 명이다라고 배웠는데 요즘 몇만 명이라고 배워요? 5천만 명. 3만 명. 우리나라 인구 5천만 5천만 명이라고 배우죠. 근데 이제는 줄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10년, 20년 뒤에 교과서에서는 다시 4천만 명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아기를 자, 많이 그래서 우리 옆 동네 누구 있어요? 일본. 일본은 1989년대에 출산율 1.57 쇼크를 겪고 대응을 시작했다. 선생님 이걸 보면서 쇼크를 받았죠. 1.57이 쇼크인가? 우리나라 어디 있어? 우리나라 0.84명 찍고 있죠. 우리나라도 1.5는 이때 나왔어요. 이때 이미 나왔어. 이때 1.5가 나왔어요. 30년 전에. 우린 이걸 쇼크라고 생각 안 했지. 왜? 아까 전에 봤듯이 OECD 평균이 몇 명이었어요? 한 1.5 정도에 있었단 말이에요. OECD 평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평균에 가까워지는구나. 우리나라도 이 2000년도 초반까지는 별로 걱정을 안 했어. 왜? 그러니까 선진국도 1.3명, 1.4명 하니까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끼려면 이렇게 낮아지는구나 라고 했더니 선진국 뺨싸다기를 때리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말라 이거죠. 우리는 더 내려갈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모두의 실패예요. 뭐 정부가 뭘 잘했고 못했고 이걸 떠나서 너와 나,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정책 이런 것들이 모두 실패하지 않았나. 왜냐면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30점을 받았어. 100점 만점에. 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진짜 어제 밤새가지고 공부했는데 30점 받았어. 야 그래도 50점은 받아야 평탄대. 야 30점 받아놓고서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기엔 좀 이상하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실패가 아닐까. 열심히 했죠. 정책도 열심히 냈고 뭐 출산하면 뭘 도와주고 뭐 지원해주고 몇만 원씩 주고 뭐 육아는 누가 책임져주고 뭐 이랬는데 그게 모두 저출산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했던 것들을 보니까
자, 13년간 왜냐하면 저를 보세요. 그게 이제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 규모거든요. 그래서 13년간 153조, 1년에 10조씩 썼죠. 10조씩 출산율 올리겠다고 썼는데 결국 0.84까지 떨어지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견이 나눠져요. 이게 실패했다는 사람도 있고, 야, 이게 있었으니까, 이런 지원들이 있었으니까 0.73명까지 떨어질 게 0.84에서 멈춘 거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야, 근데 봐봐. 내가 시험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 내가 시험 공부 안 했으면 20점 받았는데 시험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30점을 맞았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들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정책을 이렇게 문서로 해서 보여줘요. 우리 국민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보면 지금까지의 인구 정책은 뭐예요? 출산율을 제고해보자. 출산율을 올려보자. 0.9가 말이 되냐? 한 1.5, 2까지 올려보자 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어디 있어? 향후 인구 정책.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 출산율 제고도 좋은데 적응을 하자. 야, 우리 0.84는 이제 되돌릴 수가 없다. 0.84는 이미 왔으니까 되돌릴 수 없으니까 여기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체질을 바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예시가 나와 있죠. 기후변화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막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온도를 낮추자. 온도 올리는 뭐 배기가스를 줄이고 뭐 오존층을 지키고 뭐 이런 정책들을 피다가 야, 이제 온도 올라가는 거는 온도 올라가는 거고 우리가 뭐 옷을 좀 더 얇게 입고 살든 아니면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뭐 제방을 건설해서 좀 더 높은 땅에서 살든 좀 여기에 적응해서 살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도 지금 출산율을 올리는 건 힘드니까 좀 적응도 하는 그 대책을 좀 마련해보자 라고 해서 적응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걸 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선생님 추워요. 잠깐만. 히터 좀 켜고. 자, 우리나라 소비. 여러분이 돈 쓰는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의 할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돈을 쓰는 그 추세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보면 어디 쓰고 있어요? 뭐 조사한 내용들이 식료품, 의류, 신발, 뭐 오락문화, 교육, 음식, 숙박 이런 게 있는데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뭐예요? 식료품. 식료품이 쭉 떨어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떨어진 거 이거 있잖아. 교육. 교육. 그래서 교육, 식료품, 의류, 음식 이거 보면 뭐가 떠올라요? 이 조그만한 애기들이 있어야 이걸 할 거 아니야. 여러분 먹는 양 봐요. 여러분 없으면 부모님은 그냥 라면 끓여 드셔도 돼. 라면 끓여 드셔도 되는데 여러분 데리고 뭐 먹어야 되잖아. 뷔페도 가시잖아. 여러분 이제 너무 잘 먹으니까 뷔페도 가시고 이런데 음식 떨어지고 있죠. 왜? 아이가 없잖아. 아이가 없으니까 음식을 그렇게 옛날만 막 많이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가 그다음에 많이 의류. 먹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다 크고 나서는 옷을 여러 번 사지 않아요. 왜? 몸이 더 안 크거든. 물려받잖아요. 커지지를 않으니까 옷을 자주 바꿔 입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사면 막 20년도 입고 30년도 입고 막 이래.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죠. 어제 입었던 옷 오늘은 내가 살쪘나 싶을 정도로 빵빵해지고 신발은 작아지고 선생님도 조카 있다고 했잖아요. 조카한테 작년에 신발을 사주면 1년 뒤에 그 신발을 못 신는데 그래서 새로 사줘야 돼. 그래서 비싼 걸 사주기가 되게 애매하죠. 어쨌든 의류도 떨어지고 있죠.
식료품 당연히 떨어지죠. 음식 안 먹으니까. 교육 당연히 떨어지겠죠. 어른들이 교육을 왜 해요? 학원 안 가잖아, 어른들은. 이런 거에서도 다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자, 아까 전에 말했던 데드크로스죠. 보면 이게 출생률이에요. 초록색이. 초록색이 출생률이고 출생률이 쭉 떨어져서 27만 2천 명. 그 다음에 사망자는 그대로 있었어요. 사망자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어. 근데 출생아가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게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본은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1.57에서 충격받고 그게 1990년쯤일 거예요. 1990년쯤부터 저출산 정책을 굉장히 활발하게 폈어요. 그래서 2005년부터는 쭉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는 1.09부터 딱 느꼈거든요. 아, 이건 심각하다. 심각하다 해서 좀 오르는가 싶더니 자, 쭉 떨어지고 있죠.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뉴스 기사를 보면 자, 인구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이다. 2.1명이고 그래서 같은 정책을 썼는데 1994년부터 일본의 출산 장려 제도가 시작됐고 1.5명일 때 만들어졌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2005년부터는 올라가더라.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최저점을 찍은 상황이 1.08명을 기록했을 때 부랴부랴 만들어서 회복하다가 2016년대부터 쭉쭉 떨어서 지금은 세계 최고 기록 0.84까지 내려왔더라. 이게 올라가야 돼요.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21년도에 여러분이 아니죠. 여러분이 낳을 건 아니지. 자, 우리나라가 막 100만 명씩 낳는다고 해도 20년도 출산율을 바꿀 수는 없단 말이야. 19년도 출산율에 넣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지금 막 100만 명씩 낳는다고 해서 야, 우리가 올해는 너무 많이 낳았으니까 이 50만 명 정도는 작년 출산율로 바꾸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미 우리는 기록이 되었고 이미 27만 명 정도만 태어났어요. 27만. 그리고 21년도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일본을 보면 미래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본은 지금 구인난입니다. 구인난. 구인난이 무슨 뜻이냐? 일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100명이 필요해. 우리 회사를 유지하는데 100명이 필요한데 10명이 필요한데 6명밖에 없는 거야. 일할 사람이. 그러면 다 취업이 되겠죠. 취업률은 100%야. 취업률은 100%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회사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업 설명회를 했어요. 자,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우리 뭐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우리 회사는 반도체도 만들고 뭐 스마트폰도 만들고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뭐 스마트폰 만들 수 있는 사람 뽑을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주는 뭐 기업 설명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를 오도록 하는데 참석하는데 5만 원씩 주죠. 4만 3천 원에서 10만 원까지 받고 참석한다. 제발 우리 기업 좀 와주세요. 와서 설명 좀 듣고 내가 돈 드릴 테니까 와서 설명부터 좀 들어봐. 설명부터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봐요. 여러분 들어보면 오고 싶어질걸요? 이러면서 설명만 들으러 오세요. 5만 원 드릴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 이것까지 설명하면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대충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1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이것보다 높으면 회사가 어려운 거예요. 회사가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거야. 아래쪽은 뭐겠어요? 그럼 반대로. 하기 쉽겠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 일자리가 없는 거야.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10명만 필요한데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20명인 거야. 그럼 10명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면 일자리가 없는 거고 위로 가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46 이때는 뭐냐면 일본 회사가 너무 잘 됐던 때야. 그때는 사람도 많았는데 회사가 너무 잘 되니까 회사가 막 1000명, 10,000명, 막 10만 명이 필요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회사에 일할 수가 있었다.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완전 다르죠? 사람이 없다니까?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태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생산 가능 인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었더라, 일본이. 이런 거가 여기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취업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취업난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친구들이 지금은 한 살이잖아. 지금은 한 살인데 2040년도에는 몇 살이에요, 얘네가? 20살. 20살이 되죠? 이때부터 조금 더 크면 뭐해? 취업하잖아요. 근데 취업할 사람이 많아, 적어? 적어요. 적죠? 적어요. 27만 명으로 적잖아.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쯤이거든요. 한 95년? 이쯤 사람들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사람이 많아. 내 옆에도 경쟁자야. 내 옆에 경쟁자가 막 70만 명씩 있어요. 일자리가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일자리 구하기 어렵겠죠. 일자리 구하기 어렵겠지만 이때쯤 되면 이제 일자리는 좀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좀 넘어가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쇼크라고 부를 수 있는 출산율 감소가 두 번 있어요. 여기 1차 쇼크, 2차 쇼크 있죠? 여기 00년도생 2000년도에 태어났을 때 줄어드는 거 보이죠? 한 20만 명이 날라갔거든요. 20만 명이 없어졌어요. 64만 명에서 지금 95년도에 44만 명으로 줄어들었죠. 또 언제 있냐? 여기죠. 2016년도 한 40만 명 유지했어. 한 10년간 유지하다가 지금 또 거의 절반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거의 또 20만 명이 증발했다는 거죠. 20만 명이 없어졌죠. 출산율이.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20만 명이 없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2010년도에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이런 사진. 자, 이게 학교 운동장이거든요. 학교 운동장에 조회를 하려고 모여보니까 뭐야, 6학년은 이만한데 1학년은 지금 이만한 거예요. 완전 차이가 나죠. 이게 지금 딱 2010년 뭐예요? 2000년도에 태어난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했잖아. 초등학교 입학한 시기잖아요. 딱. 그래서 이런 인구 차이를 볼 수 있고, 지금 2007년도에 졸업생 수가 428명인데 2014년도에 졸업생 수가 112명으로 줄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면 이제 그 여파가 계속 오겠죠. 심지어 이거는 1차 쇼크예요. 1차 쇼크. 아까 전에 여기서 봤던 1차 쇼크 애들이죠. 2차 쇼크가 남아있다. 선생님, 네. 타서노트는 아직 안 쓴 거죠? 네, 아직 안 써도 돼요. 쓸 수 있으면 써도 되고,
나중에 선생님이 영상 올려주면 그때 써도 되고. 자, 그래서 2020년도 지금 그 1차 쇼크 애들이 몇 살이에요? 2000년도에 태어났잖아. 네. 몇 살이에요? 20살. 1학년. 무슨 그래서 아, 어디 가요? 대학교 가잖아요. 군대 가요. 군대는 아직 군대는 3, 4년 뒤죠. 군대 이야기도 있어요. 군대 이야기도 있고. 지금 대학교는 비상이에요. 비상. 보세요. 지방대부터 미달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자, 학생 없는 캠퍼스. 한두 명 강의 듣다가 실망한 신입생들이 자퇴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 있죠. 여기 보면 또 웃긴 말이 있어요. 특히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 우리나라 이렇게 있죠. 벚꽃이 어디부터 펴요? 봄부터. 남쪽부터 피죠. 우리 서울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입학생이 줄어들고 있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 이런 속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있는 모집 그겁니다. 2021년도 추가 모집. 수능 없이 대학 입학. 수능이 뭐가 중요해? 오기만 해달라 이거죠. 수능 미응시자 지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면 장학금 바로 드립니다. 50만 원 장학금 드리고요. 그 다음에 32개 학과 중에서 학과 선택하세요. 100% 보장해 드립니다. 원하는 학과 바로 쏴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박이다. 점점 미달 사태가 늘어나고 있다. 저출산에. 50만 원. 우리 50만 원 벌러 가자. 대학은 그래서 50. 이거는 그나마 지금 이 3년 동안 줄어든 거잖아요. 3년 동안 줄어든 걸 버티면 10년은 버틸 수 있어. 10년은 이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아까 전에 말한 2차 쇼크가 온다.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2000년대생 이 사람들이 이 대학생들이 3, 4년 뒤에는 뭐예요? 군대 가야 가요. 된다. 군대 가야 돼. 병력 부족. 그래서 요즘 병력 부족. 병력 부족이 되게 문제죠.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 때는 계속 선생님 때라 그러네. 선생님이 군대 갈 때만 해도 면제가 많았어요. 면제도 많고 공익도 많았어요. 나 때는 말이야 시절. 공익도 많았어. 그 현역으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너무 충분해서 그냥 오지 말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죠. 온몸에 문신이 있어도 군대 간다. 온몸에 문신이 있어도 가고 그 다음에 병역 판정,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을 개정한다. 그 다음에 테니스병, 테니스 공 치워주고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가서 총 잡고 싸워야지. 지금 테니스 공 치고 있을 때가 아니죠. 자, 이러고 있고. 그래서 국방부도 이걸 알고 있죠. 국방부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국방개혁 2.0, 국방인력구조 개편 이 계획안을 내놓습니다. 보면 장교 부사관은 19만 8천에서 19만 7천 별로 안 변하죠. 근데 뭐가 많이 변해요? 병사가 거의 10만 명이 없어져 버리죠. 이러고 있고 지금 한국군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병력이 얼마냐면 30만 명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뭐였죠? 27만 명 태어났죠. 지금 2020년도에 27만 명 태어났잖아. 근데 이게 다 남자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몇 명 정도가 남자겠어? 3분의 1. 몇 명 정도? 13만 정도가 남자일 거 아니야. 그쵸? 13만, 30만 명. 절반도 안 채워지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예언을 하죠. 알아볼 수 있죠. 이런 거 나오지 않나? 이런 거? 로봇 군인. 나왔어요. 로봇 군인 나올 수 있죠. 이런 애들 나와서 전투하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취업난인데 우리나라 구인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30년 뒤에. 취업 시 1억 드리고요. 해외 연수 보내드립니다. 다른 회사 가지 마시고 우리 회사에서 보내주는 해외 연수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면접 보러 오기만 해도 10만 원 드립니다. 우선 와서 결정하세요. 우선 와서 우리 회사 뭐 복지 잘 해놨으니까 쇼파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얼마나 깨끗하게 해놨게요. 화장실도 좋고 와서 한번 지내보시고 결정해 보시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회사 그 가야겠다. 다음에 지금은 미스터 트롯이죠. 그때는 네. 미스터 힙합 요요 하면서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이제 힙합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예언 사진 하나 뿌리고 이제 거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줬죠. 아까 전에 이거 유튜브에 뭐였죠? 올려주실 거죠? 여기 요만큼이 6학년이었죠. 예전에는. 아까 전에 첫 번째 사진은. 이제는 이게 옛날 사진이고 선생님 준비를 했구나. 잠깐만. 이게 너무 이게 아까 전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은 2025년도에는 이 사진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여기 아까 전에 1학년에 있던 숫자 6학년으로 오고 1학년은 이렇게 이제 몇 명 안 남죠. 이런 모습 편집의 있지 신이시네요.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저- 내용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뭘 알고 있다? 미래를 알고 내를 있다. 알고 있다. 미래를 예언자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미래를 예측해야 돼요. 예측은 했고 밝혀야 돼요. 직업을 바꿔야 돼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자, 내용 정리를 하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는데 내용 정리를 하는 게 낫겠죠? 아니요. 여러분이 다시 보고 정리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선생님한테 쓰면서. 하은이 정리해 먹자. 선생님 그래 좀만 짧고 굵게. 여러분이 어차피 영상 다시 보고 정리할 거 아니니까 정리합시다. 오늘 주제 뭐였어요? 네, 출산율. 출산율. 선생님. 보이지 않는 출산율의 하락. 그쵸. 끝이 보이지 않는 출산율의 하락. 그래서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몇 명 아래로 떨어졌다? 0.8? 0.84. 네, 점수를 아까 2020년도에는 그치. 아까 전에 말했죠? (0.84명까지) 떨어졌더라.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하다? 출산율이? 2.1명? 그렇죠. 2.1명. 2명 정도가 필요하죠. 네. 인구 자연 감소. 이걸 쓰는 거예요? 네, 지금 네. 여러분이 쓸 내용 여기 정리해 주고 있죠. 인구 자연 감소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더 많아졌어요?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 사망자 수가 많아졌죠. 이 석준이가 이게 다른 말로 겁나 심한 유식한 말이 단어로 있어요. 뭐야? 세력. 아까 전에 말했잖아. S 레드크로스. 네, 어. 여러분 목소리가 왜 안 들리지? 말하고 있어요. 그거 안 들리세요? 말하고 있는 거 맞지? 네. 네. 들리세요? 들린다. 오케이. 네. 선생님은 너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내용이 있었지? 그래서 우리 옆나라를 보니까 예전에는 무슨 난이었다? 취업난이었는데 인구 출생이 줄어들면서
무슨 난으로 바뀌었다? 무슨 난으로 바뀌었다? 회사 들어가는 거. 그렇죠. 구인난으로 바뀌더라. 우리나라에는 출산율 감소가 큰 기간이 몇 번 있었다? 몇 번이 있다? 번. 2번 있다. 00년도생하고 몇 년도생? 20. 15년도생. 15년도생. 아니야, 17년도생이라고 합시다. 좀 더 정확하게. 그래서 현재 2020년 현재 어디가 지금 힘들다? 어디가 힘들었어? 대학교. 대학교가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 미달 사태. 미달 사태. 벚꽃이 피는 아니야, 이거는 쓰지 말자. 이거는 뭐 거의 농담 삼아 말한 거니까. 미달 사태. 어디부터? 남쪽부터 그렇죠. 지방대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죠. 미래에는 어떤 어려움이 올까? 인구가 소멸해요. 그렇죠. 인구가 소멸된다. 그 다음에 나라를 뺏. 군병 부족. 그렇지. 군인, 징병, 병력 병력, 충원이 중원. 어려울 것이다. 이제 사람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아까 전에 일본처럼 뭐가 생길 것이다? 회사들의 아, 구인난이 심각해질 것이다.